안녕하세요. 마커웨이 김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그 알 수 없음의 복합 명제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조금 수학적인 내용이 있는데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알 수 없음인 명제에 대해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대충은 아실 거예요. 그죠? 알 수 없음의 명제가 뭐냐 하면 명제의 스테터스가 알 수 없음인 거예요. 그죠? 명제의 서술값이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가지고 변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제가 오늘 좀 버벅거리더라도 이해를 좀 하세요. 예. 예, 이렇게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이 이렇게 변하는 명제를 알 수 없음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증명이라는 거는 아직 제가 저걸 안 했는데 예,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잠시나마 데피니션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증명이라는 거는 알 수 없음인 명제를 조건, 상황 등을 통해 가지고 수학적인 명제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예, 이거를 증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복합 명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예, 명제가 두 개 이상으로 명제 연산으로 합쳐져 있는 형태 명제를 복합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알려진 그 명제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제가 왜 오늘 이 강의를 시작했냐면은 예, 요거를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할 겸 해서 예,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됐네요. 그래서 일단은 알아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일단은 명제 연산이 뭐가 있냐? and가 있고 그 다음에 그죠? or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건. 그죠? 그래서 뭐 대충 그려보면 이래요. 그죠? 이렇게 아마 다들 낫이 익으실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하면 T, T, F, F, T, F, T, F. 그러면 이제 이거를 P라고 하고 이걸 Q라고 하면 P and Q는 T, 나머지 전부 다 쭉 F죠. 그 다음에 P or Q는 그죠?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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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건 어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T, F 그죠? 그 다음에 T, T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언노운일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언노운일 경우에. 일단 언노운의 정의를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P가 됐든 Q가 됐든 T인지 F인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네. 이거를 증명을 하려고 하면 집합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 이렇게 그리죠. P, Q. 네. 그리고 어떤 엘리멘트가 T라는 건 어떤 엘리멘트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건 P에 존재하는 거고, 이렇게 존재하면 Q에 존재하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P&Q가 참이 되려고 하면 P&Q가 얘가 참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값이 어디 있어야 되면 꼭 여기 있어야 돼요. 그죠? 여기 있어야 돼요. 그 외에는 이 값이 참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남냐 하면 어떤 게 남냐면 쉽지가 않네요. unknown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unknown이란 말은 어떤 엘리멘트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아니면 여기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P and Q에서는 만약에 얘가 unknown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어떤 엘리멘트가 P인지 아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P인지 아닌지는 모르면 어떻게 돼요? 네, 얘가 T가 됐든 F가 됐든 상관없이 네, 참일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P가 어딘지 모른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P가 여기 있으면 이거는 P가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P and Q예요. 그죠? 얘는 P예요. 그죠? 이거는 P and Q뿐만 아니라 P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U unknown인 명제의 AND 진리값은 어떻게 되냐면 AND의 진리값은 unknown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P or Q는 어떻게 될까요? P or Q는 네. P or Q는 어떻게 되죠? P는 unknown이에요. 그죠? P or Q란 얘기는 뭐예요? 어떤 값이 어떨 때 참이라는 거죠? 이 어떨 때 참이라는 얘기냐면은 P와 Q가 어떤 엘리멘트가 P에 있어도 되고 Q에 있어도 되고 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엘리멘트가 P인지 Q인지는 모르는데 어떤 엘리멘트가 있는 게 P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엘리멘트가 Q에 있는 건 확실해요. 그죠? 그럼 Q에 있는 건 확실한 얘기는 어디예요?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P, Q일 때 확신하라는 얘기는 뭐죠? 네,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 바운더리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바운더리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엘리멘트가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이 값은 어떻게 돼요? 이 값은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Q가 T란 얘기죠. 그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예. 이럴 경우에는 참이에요. 그죠? 그죠? 만약에 벗어났어. 그죠? 벗어났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예. 벗어난 케이스가 어디냐 하면 벗어난 케이스면은 어디가 될 수 있어요?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기가 되면 P가 참이고 여기가 되면 P가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의 값은 뭐냐면 unknown이 돼요. 예. P and Q와 P or Q는 이렇게 됩니다. 예. 그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P and Q에서 이게 U일 경우에는 그죠? 이거는 무조건 unknown이고 그죠? 왜냐면 T냐 F냐에 따라 그거에 관계없이 얘가 어떻게 되느냐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U가 되고 P or Q에서 한 개가 U일 경우에는 이 값은 unknown이 됩니다. 아, 이거 바꿔야 되는구나. 그죠? 어떻게 했었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 Q의 값에 따라서 T가 되기도 하고 Q 값에 따라서 U가 되기도 하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unknown이라는 거는 이 위치가 어디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 위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데 그 위치가 모른다는 거 대비 Q는 이거는 컨디션이에요. T가 되길 수도 있고 F가 될 수도 있을 때, 예, 이때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거 조건이면은 어차피 unknown이랑 같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예, 확실하게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지금 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unknown이에요. 그죠? 이 Q 값이 Q 값이 T로 정해지면 T가 되기 때문에 unknown이 아니죠. 그죠? 근데 F면은 unknown이 되고 F가 되면은 사실은 이게 T인지 P or Q가 T인지 F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unknown이라는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 명제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명제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경우에 unknown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때요? 이거, 예. 그죠? 다들 진리값은 알고 계시죠? 예? F, 그리고 F면, 예, 이렇게 되면 T. 예, 이렇게 가면 F. 가면 아이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알아봐야 될 게 이거일 때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앞뒤가 달라요. 아까 P and Q랑 P or Q 같은 경우에는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바뀌어도 값이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하면 되지만 얘는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예, 무슨 얘기냐면 아까는 여기서 뭐만 했죠? 여기가만 U인 경우만 확인했죠. P가 U인 경우일 때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했죠. 근데 이거는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이제 P가 U인 경우에 어떻게 돼요? P가 U인 경우에 Q가 T일 경우, Q가 F일 경우. 예. 이거 증명을 하려면 또 집합을 써야 돼요. 아,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보통 집합과 명제를 같이 다루잖아요. 왜 같이 다루냐면은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할 때 집합을 쓰면은 굉장히 용이해요. 예, 굉장히 용이하고 직관적이고 바로 알 수가 있고 수학적으로도 맞고 그거 없이 그냥 증명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예, 어쨌든 그래서 P면 Q이다라는 게 집합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집합으로 나타내면 이게 Q고 그죠? 그리고 이게 P예요. 그죠?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엘리멘트가 여기 있으면 그죠? P 안에 있으면 P에 있는 모든 엘리멘트는 Q에 속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참이려고 하면 얘가 참이려고 하면 그죠? 얘가 참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엘리멘트가 커서가 어디로 갔지? 어떤 엘리멘트가 여기 있구나. 어떤 엘리멘트가 반드시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U라는 얘기는 뭐예요? U라는 얘기는 지금 이 엘리멘트가 여기에 있는지 아니면은 이 밖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Q라는 엘리멘트에 속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속한다고 하면 U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T가 돼야 되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이걸 증명하는 방법인데 얘가 unknown일 경우에는 예. 얘가 T일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없어요.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얘가 T란 얘기는 무조건 얘가 T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만약에 이게 F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F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U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왜냐면 U를 정의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정해졌을 때 T가 되거나 F가 되거나 두 경우가 다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Q가 참이 돼 버리면 예,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런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상황이. 예. 이럴 경우에 Q가 T라는 의미는 뭐냐면 T라는 의미는 Q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경우에 U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엘리멘트가 여기 있거나 여기인데 그죠? U가 F인 경우는 뭐냐면 여기거나 여기에요. 그죠? 여기는 여전히 P가 참인 경우고 여기에요.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예 이 관계가 성립을 하지 않죠. 그죠? 예. 뭐냐면 이거는 여기에 조건 명제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Q에 속해 있지 않았다? 그럼 이게 T면은 U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F가 돼요. 예. 반드시 F가 돼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U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게 이제 증명에 관한 문제예요. 아까 증명을 쭉 이렇게 나열해서 쓰면 어떤 식이냐면 전부 다 이런 형태잖아요. 예. 내가 이거를 참이라고 생각을 했었을 경우에 이 관계가 성립을 한다는 얘기는 이 그러니까 근거가 되는 명제 또한 참이어야지만 돼요. 예. unknown이라는 게 여기서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때 제가 처음에 아마 강의 드렸을 때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unknown의 조건부 명제에선 unknown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U를 반드시 T 혹은 F의 형태가 되도록 정리를 해줘야 돼요. 예, 이 과정이 바로 증명입니다. 이 과정이 증명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를 한번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이제 element of system이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증명 혹은 증거,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증명이 되죠. 그럼 이게 지금 단순히 그냥 화살표의 개념이 아니라 전부 다 이 꼴이에요. 예, 이게 오리지널 스테이트라고 하면 recognize의 조건부 명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게 cause of state가 여러 개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cause of C1, C2, C3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statement of element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개가 될 거예요. 이렇게가 S1, fact로 하죠. F2, 3. 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S1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스테이트먼트 element of system의 스테이트먼트는 뭐라 그랬어요? 전부 다 true라 그랬죠, 그럼?
요게 복합 명제예요. 뭘로 묶여 있는 복합 명제냐면은 PQ로 크게 보면 이렇게 묶여 있는 복합 명제고, 이 전체 그 중에 이제 요 S1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참이면은 이 조건에서는 AND이기 때문에 요거의 조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죠? 이게 참이면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는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요 텀에서의 스테이트는 요 조건에 의해서, 조건이 참이 되면 참이 되고 조건이 거짓이 되면 거짓이 돼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얘를 증명할 때 어떻게 해요? 얘를 증명할 때 얘가 지금 unknown이란 말이야. unknown이란 말이야. 그죠? unknown이야. 그 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럼 이 조건부 명제에서 얘가 뭐예요? 얘는 unknown이 될 수가, 얘가 만약에 t로 정해졌다면, true라면 얘는 무조건 true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조건부 명제가 만족을 하면 내가 얘가 true냐 false냐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 조건이 true냐 false냐를 증명해 주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증명해야 될 게 딱 한 가지만 남아요. 뭐만 남냐면 S1, S2가 true냐가 남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이제 집합 나왔죠? 집합? 아, 이렇게가 아니지. 이렇게가 아니고 이건 집합이 어떤 식으로 돼야 돼요? S2 안에 S1이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게 맞는 이거의 명제가 아니라 이 조건 명제가 맞는지 틀린지, true냐 false냐,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 조건부 명제가 맞는지 틀린지 증명하는 거는 이 방법이죠. 무슨 방법이냐면 어떤 엘리멘트가 S1에 있는 엘리멘트가 무조건 다 S2에 속하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 프로세스가 맞는지 틀린지 가운데 틀린지 증명하는지는 쉬워요. 어차피 이게 맞느냐 틀리니까 이 스테이트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거의 스테이트먼트 값은 뭘로? m으로 합시다. m으로. m 스테이트가 이럴 때 m1 스테이트가 뭐냐면 m이 참인가 참이다. 이게 m1이에요. 그래서 m1이 참인지를 증명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증명하려고 그러면은 이 m이 참인지 증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죠? m이 거짓이 아닌 걸 증명하는 방법도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에서 어떤 S1에 해당하는 어떤 스테이트먼트가 여기에 속한다고 해서, S1에 속한다고 해서 S에 속하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려고 하면 집합 관계가 이런 식으로 돼야지만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집합 관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S1 가운데 이게 false인지를 증명하는 방법은, 조건부 명제가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은 S1에 해당하는 엘리멘트 가운데 여기에 포함하지 않은 엘리멘트를 내가 보여주면 돼요. 예. 이게 이제 조건부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죠? 예.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합니다.
이상 마카오의 김 교수였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스타일러스를 사용을 해봤는데 하고 원래는 한 15분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엄청 길어지기도 했고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어가지고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절묘하게 느껴지셨다면 지인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베이스가 되는 강의인데 원래는 그냥 그 번외로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번외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네요. 그래서 그냥 번외는 번외인데 강의 같은 번외로 얘는 그냥 올리도록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그 코로나 있는 데서 몸 건강히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